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치민 시립미술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호치민 시립미술관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1987년 9월 5일자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미술관은 시설과 유물을 준비한 후 1989년 5월 말에 공식적으로 방문객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19세기에 사이공으로 이주를 한 화교인 후이본 화라는 사람의 저택으로, 후이본화는 많은 돈을 벌어 이 저택을 비롯하여 호치민시의 많은 건물과 병원 등을 보유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상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지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 유럽식 주택의 모습으로 내부 동선이 일반 미술관과 많이 다릅니다. 미술관의 건물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프랑스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외부 장식, 타일 지붕, 기둥 및 지붕에 세라믹 장식 등 동양 건축을 조화롭게 결합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많은 미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많은 물건이 존재했습니다. 박물관의 전시 공간은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시됩니다. 1동 현대 예술작품 전시, 2동 주제별 전시, 정기 전시, 3동 고대 현대 미술 유물 전시. 1동 시설과 유물을 준비한 후 1989년 5월 말에 박물관은 공식적으로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술관에는 2만 1000여 점의 귀중한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의 유물은 2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뉩니다. 고전 미술 전통 공예품 및 현대 미술 저항의 기화 동양 화가의 작품, 작가 응우엔지 아트리, 응우엔상, 디프민차오 킴바을, 딜루 커치폰과 같은 귀중한 컬렉션이 있는 현대 미술과 호찌민시와 남부 지역의 미술품이 있습니다. 전시 작업은 도시 지역의 미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과정 중 하나로서 점점 더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2동 미술관 2동에서는 정기적으로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국제 전시회를 포함하여 매년 평균 10에서 25회의 전시회가 있으며, 아세안 국가의 작품, 러시아, 중국,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 한국, 인도네시아의 예술가들의 그림 등을 전시합니다. 3동 3동에는 도자기, 구리, 목재, 돌 등 다양한 재료의 고대에서 근대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도자기 예술의 경우 라이티에오 도자기, 사이공 도자기, 비엔후아 도자기 및 동나이 강에서 발견된 고대 도자기와 같은 전형적인 남부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석재 미술의 경우 박물관에는 참파, 우어조각 모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동 소재 미술의 경우 고대 작품과 작가의 조형을 전시하고, 가구 등 목재료 작품의 경우 종교, 신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작품 및 가정용 가구, 조각품 등을 수집하여 전시합니다. 베트남 미술 색채가 어떤지 알고 싶다면 이곳 호치민 시립미술관을 먼저 찾아와도 될 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호치민시 시립미술관에서는 비교적 사실적인 것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베트남을 대표하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은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자극과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수십 년 늦게 전쟁이 종식되어서 그런지 사회 현실적 주제를 베트남만의 시대 문화 코드 속에서 재창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트남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에서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어서 그런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몇몇 작품들을 보면 베트남전의 시대적 배경과 베트남 사람들의 삶에 대한 다양한 고찰과 비유를 담아서 작품 속에 녹여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 전시의 선진국인 프랑스나 일본같이 세련된 느낌은 아니지만 오히려 서민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의 동선을 제한하는데 이곳은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감상하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호치민 시립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은 유명 미술관처럼 액자의 유리나 아크릴판이 없어 작가의 필치를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베트남 보물로 지정된 작품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훼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직접 조명에 반사가 없어 감상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개조해서 만들었기에 층마다 같은 구조의 복도가 나오며 주택의 구조상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끝까지 가서 감상한 후에 다시 걸어 나와야 하는 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미술의 색깔은 지역에 따라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남쪽은 인도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베트남전이 종식되고 나서 약 10년이 지난 후에는 사회주의적 색채에서 벗어난 현대미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적이 문 앞에 나타나면 여자는 싸우러 나갑니다. 이 오래된 속담은 베트남 역사에서 침략한 적병에 대한 여성의 저항, 투쟁이 얼마나 일상적이었는가를 말합니다. 베트남은 여성들이 차지하는 지위가 매우 높습니다. 과거 외세의 침입에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주요 인사들의 대부분은 여성으로서 여성들의 활약상을 전시해둔 박물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각상 및 여러 작품 속에서 모성애 뿐만이 아니라 기질의 강인함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베트남에서는 1992년부터 헌법 63조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의 특성상 과거부터 맞벌이가 많고 여성도 경제권을 가짐으로써 남녀 평등 개념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술관에 전시된 작가들을 살펴보자면 응우엔자 찌가 있습니다. 숙련된 오칠 기술, 높은 조형적 사고, 통일성과 연속성에 강한 미적 감성을 지닌 중남부범 정원은 베트남 국보로서 화가 응우엔자찌의 오칠에 대한 탐구, 창의성 및 반세기 동안의 모든 예술적 업적을 요약하고 집대성한 오칠을 위해 헌신한 작품입니다. 그중 남부범 정원은 1969년부터 1989년까지 20년 동안 진행되었고 응우엔자찌 명화의 마지막 작품이며 2013년 12월 30일 국가에 의해 국보로 인정되었습니다.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화가 응우엔자찌는 전통적인 무늬로 장식된 액자 테두리를 통해 형식과 레이아웃에 더 중점을 두어 자신의 예술적 삶에 더 많은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1969년 북쪽의 향토나 중남부 춘원의 테두리 안에 있는 다오주이2의 한자 시구들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달 빛이 물 위에서 빛난다.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 날아간다. 응우엔상은 현대 베트남 회화에 많은 공헌을 한 화가입니다. 그는 유화, 특히 오칠 분야에서 상당한 혁신을 이룬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배운 유럽 예술 스타일을 활용함과 더불어 솜씨와 독창성을 전통적인 민속 예술과 결합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르티 라오는 1911년 1월 19일 박린성 푸투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14세까지 아버지를 따라 박린, 타이빈, 남딘, 하이퐁, 하노이 등 여러 곳을 다녔고 인도차이나 미술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재직하다 결혼 후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1960년대 자신의 실크 페인팅 스타일을 완성하여 대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주제는 초상화를 그리는 것 외에 어린이, 소녀, 부녀자 등 주로 여성을 그렸습니다. 도시괴담 유령이 돌아다닌다는 호찌민 시린 미술관. 20세의 후이본 호아는 복건성에서 사이공으로 건너와서 프랑스인 앙투안 올리 아스트로가 소유한 지역 전당포에서 일했습니다. 1887년에 그는 귀화한 프랑스 시민이 되었고 그의 사업 지분을 여러 전당포와 부동산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탕웅, 탕찬, 탕피엔이라는 세 아들을 자란 후 사이공에서 아버지의 사업에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자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탕웅, 탕찬, 탕피엔이라는 세 아들이 자란 후 사이공에서 아버지를 도와주자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그에게는 15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특히 막내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료 불가능한 전염성 괴질이 사이공을 휩쓸었고 그 중에는 후이본 호아의 딸도 있었습니다. 1920년대 사이공은 무역과 현대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이공엔 수많은 약과 높은 수준의 의료시설이 있었지만 이 병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살이 썩어 들어가며 끔찍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후이본 호아는 저택의 최상층 다락에 딸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 소녀는 방문 앞 구멍을 통해 음식을 받아먹을 뿐 세상과는 단절되었습니다. 고립된 채 세상과 단절된 그 소녀는 다락방에서 외로움에 비명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소녀는 무기력하게 투병하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후이본후아는 너무 슬퍼서 그녀를 땅에 묻을 수 없었고 대신 다락에 돌관을 만들고 안치시켰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밤이 되면 다락방에서 소녀가 우는 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녀의 일주기가 찾아왔고 후이본후아는 하얀 드레스와 인형을 사서 밥과 함께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하녀가 그것들을 다시 가져가기 위해 갔을 때 절반의 밥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 방 구멍을 통해 다락 안을 들여다보았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인형을 들고 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가씨가 돌아왔다. 이 말을 들은 후이본호아는 딸을 시신을 비밀리에 묻기로 결정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저택에는 때때로 그 소녀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그 소녀의 병은 한센병 또는 나병으로 불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센병은 전 근대 시기에는 불치병으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발병하게 되면 신경계, 기독, 피부, 눈 등의 유가종이 발생하며 통각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썩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해당 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소록도에 환자들을 격리시킨 적이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격리, 소외되어 살아가는 나환자촌이 존재했습니다. 요즘에야 전염성이 강력하지 않음이 밝혀지고 주사 한 번에 리팜피신을 주성분으로 한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같이 먹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도시 괴담이 있는 호찌민 시립미술관 베트남에 오시면 다른 곳도 많지만 한 번쯤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도시 괴담이 있는 호찌민 시립미술관을 베트남에 오시면 다른 볼거리도 많지만 한 번쯤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샷도 찍을 수 있으니 많이 방문해주세요. 광고 아닙니다.